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어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마주치는 문제, 바로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을 아껴도 잘 웃어도 도와줘도 때때로 무례함을 겪고 얕잡아 보는 시선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안겨주며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남긴 지혜 속에는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도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말이 많으면 무게를 잃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말은 방향 없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말은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생각 없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하고 의미 없는 수다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로 내뱉은 말조차도 그 맥락이 엉키면 오해를 낳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오히려 적게 말할수록 그 한마디는 깊어지고 듣는 이는 그 말의 무게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용히 듣는 태도는 상대에게 존중을 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의 깊이와 사람됨의 신중함을 드러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오래 머문 말은 의미가 농축되어 더 강한 울림을 갖습니다. 침묵 위에 올려진 말은 자연히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웃음에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잘 웃는 사람이 호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순간에 웃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때나 웃는 습관은 진정성 없는 이미지로 이어지고 상대는 당신을 분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 당신의 태도와 진심을 읽어냅니다. 따라서 웃음은 감정의 표현인 동시에 당신의 품격을 드러내는 언어가 됩니다. 과한 웃음은 가벼운 인상을 주고 때로는 비위를 맞추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주관이 없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반대로 절제된 미소는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그 신중함 속에 담긴 따뜻함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합니다. 진정한 미소는 절제되어야 품격이 생깁니다. 웃음에도 타이밍과 진심이 담겨야 사람들은 당신의 중심을 느끼고 그 진심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셋째, 감정은 다스려야 합니다. 기분이 얼굴에 드러나고 말에 실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약점을 보입니다. 특히 분노나 실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표정과 말투에 드러날 때 상대는 그 감정을 활용하거나 공격의 빌미로 삼기도 합니다. 슬픔과 분노가 여과 없이 표현되면 사람들은 그 틈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그 틈은 때로는 조롱이나 오해로 이어지고 상대의 경계심을 자극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직면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속이 끓어도 겉은 담담하게, 가슴이 아파도 눈빛은 단단하게,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진심이 있고 조용한 대응 속에 단단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조용한 단단함이야말로 사람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품격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 거리는 존중을 낳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고 너무 멀면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 사이의 간격입니다. 관계는 마치 온도와 같아서 지나치면 데이고 부족하면 서늘해집니다. 가까우면서도 선을 지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편안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거리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자칫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친밀함은 피로함을 부르고 때로는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거리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에 존중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심습니다. 그 거리 안에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숨어 있고 말보다 깊은 언어로 관계의 품격을 쌓아갑니다.
가장 편안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이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짧은 눈빛이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게 해줍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지키고 상대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거리 위에서 피어나는 존중이야말로 진짜 어른스러운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다섯째, 호의를 쉽게 베풀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는 처음엔 따뜻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의 기본값으로 인식됩니다. 도움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호의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심지어 도와주지 않을 땐 섭섭해하거나 원망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진심으로 내민 손길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고 당신의 선의는 이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호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념과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열려야 할 문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진정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호의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그 경계는 당신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신의 따뜻함을 함부로 소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진심은 그 깊이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호의는 진심이 되고 진심은 관계를 단단히 엮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약점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모든 사람에게 내 안을 내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는 이유로 혹은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으로 너무 쉽게 자신의 내면을 꺼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약점은 누군가에게는 공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솔직함이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특히 직장이나 공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일이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고백은 신중하게 선택된 사람에게 시간을 두고 쌓인 신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면을 나누는 깊이보다 그 내면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지혜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모르겠습니다는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정직함이며 겸손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신뢰를 잃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인정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낳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진심이 실리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가볍지 않은 사람,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겁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덟째, 꾸짖을 땐 분노하지 마세요. 화를 담은 말은 진실도 상처로 변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실린 질책은 상대의 방어심을 자극하고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흐리게 만듭니다. 차분하게, 단단하게 말하면 그 말은 단순한 꾸짖음을 넘어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어조, 단단하지만 배려가 느껴지는 말투는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건드리는 울림을 줍니다. 진짜 리더는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진심과 그 사람의 신중함이 진짜 영향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꾸짖음은 분노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아홉째, 침묵은 무기입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조용함 자체가 힘이 됩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려고 목소리를 높일 때 묵묵히 듣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빛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깊은 사유와 절제의 시간이자 가볍게 휘발되지 않는 말의 준비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전하는 한마디는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 말은 방향이 있고 의도가 선명하며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침묵은 무기이자 방패이고 때로는 진실의 통로가 됩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 침묵은 진정한 통찰의 시작이 됩니다. 열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한순간의 모습이나 말투, 표정으로 재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얕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린 성급한 판단은 언젠가 당신 자신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재단한 방식으로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을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길에 얼마나 깊은 시간이 쌓였는지를 보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얕은 눈입니다. 겸손하게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너그럽게 이해하려는 마음은 결국 당신의 내면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재단하지 않고 오래 지켜보며 천천히 이해하려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품격을 높이고 당신의 그릇을 단단히 다져가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과 태도, 당신의 침묵과 거리에서 당신의 무게가 조용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사려 깊음,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의 배려, 그리고 침묵 속에 품은 단단한 중심이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결핍을 어떻게 감싸 안고 나아가느냐가 결국 사람됨의 무게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가볍지 않은 말,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품격 있는 침묵으로 당신의 존재가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